오늘은 인디케이터 매매에서 실패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디케이터를 이용한 매매 기법은 정말 많은데요. 잘 쓰면 물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썼을 경우에는 깡통 계좌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디케이터의 정확한 이해 부족과 매매 기법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 중 밴드 상단에서 매도 진입, 밴드 하단에서 매수 진입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이런 활용법이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변동성이 생기는 시작점을 찾기 위해서 밴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잘 맞을 수 있지만 상승을 시작하는 국면에서는 잘못 사용하면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진 투자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물을 탄다면 돈이 샤르르 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괜한 맹신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장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차트는 어디로 갈까요?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 다시 상승할 것도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변동성을 알려주는 좋은 지표는 맞지만 추세의 강도를 알 수 없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활용하기 좋으나 추세장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맞지 않는데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인 오실레이터 지표인 MACD를 차트에 적용을 해볼게요. 먼저 볼린저 밴드가 추세의 시작점을 알려주면 MACD를 통해 추세의 강도를 보면서 매매를 언제 끝낼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범주의 인디케이터를 혼합하여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실레이터 지표는 계산 방식이 유사합니다. 이전 가격에서 현재 가격을 빼거나 곱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비슷한 시점에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계산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비슷한 시점에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성격이 다른 인디케이터를 추가하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세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과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ATR을 함께 볼게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작아졌다가 커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너무 많은 인디케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표들은 많지만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표를 사용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찾으려고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진입 기회가 적어지고 모든 신호가 충족하더라도 진입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작 중요한 캔들을 보기가 어렵고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가격이고 이를 보조해주는 것이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라 불리는 것이죠. 차트 고수라고 해서 지표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한두 개의 지표를 찾아서 최고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최적의 타이밍은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디케이터에만 의존하는 매매입니다. 인디케이터는 결국 가격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가격의 움직임보다 느립니다. 중요한 지지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급격하게 가격 변동이 나올 수 있는데 지표는 한 발짝 늦게 신호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가격 움직임을 통해 지지 저항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가격이 지지받았던 곳과 저항받았던 곳을 긋게 되면 신기하게 미래에도 그 가격대에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 위치이죠. 이렇게 저항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마침 RSI가 감해도 구간이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인디케이터를 이용한 매매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가 엄청난 돈을 수업료로 내고 배운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다음 영상부터는 인디케이터를 하나하나 배워볼 텐데요. 꼭 습득하셔서 성공 매매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